안녕하세요. 연희준이 아빠입니다. 제가 매일 요가를 하는 장소이고요. 이렇게 꾸준히 요가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특히 중년 남자들한테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은 학원을 통해서 자세를 배우고 익히고 또 집에서 꾸준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농촌유학을 선택하게 된 4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농촌유학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농촌유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에 관한 부분, 순전히 자녀들을 위한 부분인데요. 교육이라든지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촌유학을 통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농촌유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 건강상의 문제로 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은 날로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펜션으로 차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농촌유학을 선택하게 된 네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리야! 또라!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촌유학을 선택한 마지막 네 번째 이유인데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주체성, 주도성, 개성 이런 말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군대를 잠깐 다녀온 뒤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코스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히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런 방식의 교육 방법이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적인 체제를 이제 이끌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민들을 그렇게 양산을 했던 그런 교육 체제였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때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두 다 더 빨리,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속도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아보고 돌아온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걸어온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일반적으로 하진 않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실은 그런 고민들은 사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모두 다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게 스스로 삶에 대한 기본이자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30대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생업에서 카메라가 조금 기울어져서 다시 한번 그리고요. 생업에서 성공의 기회를 잡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돌이켜보면은 학교 다닐 때 이제 건축을 전공했고, 그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했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는 이제 건축이 맞지가 않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공대보다는 인문계가 더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제 주관과 확신이 없이 이렇게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좋다라고 하는 길을 그냥 그 길이 맞고 편하고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했던 길을 그냥 큰 고민 없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따라왔던 거에 대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남은 삶을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름은 사주도 보고 요즘 유행하는 MBTI라든지 자기 강점 검사, 다중지능 검사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저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강사,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이, 그러니까 타인의 장점을 발견해서 극대화시켜주는, 혹은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전공하고 해온, 지금까지 일해온 건축과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강사, 선생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하던 와중에, 꼭 건축이라는 게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들도 있으니까 그 이론들을 소재로 타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위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상의를 하면은 별로 좋은 반응들이 나오지가 않죠. 배가 불렀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라는
뭐 그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마냥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다만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 커피, 스마트폰을 끊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책 읽기와 글쓰기, 요가와 호흡, 명상 같은 것들을 채워놓으면서 나름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 루틴을 이어가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 주위에 누가 됐건 간에, 선생님이 됐건 뭐 부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분들이 해주는 말씀은 감사히 받되, 뭐 제 생각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고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이구나라고 그 따뜻한 마음만 받지, 생각은 제 생각을 그냥 고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관을 가지려면은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운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이제 육아휴직 전에 이렇게 건축 관련된 강의들을 할 자료들을 조금씩 이렇게 수집을 해 모았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펜션 지기가 시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펜션 지기와 또 한 분이 더 시험 대상인데요. 원래는 이제 지난주 정도에 한번 30분 정도로 시범 삼아 강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펜션 지기께서 워낙 바쁘셔서 10월달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해서 제 강의가 그 강의를 할 만한 내용은 내는 건지, 그리고 저의 전달력과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냥 이 길이 맞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게 답니다. 뭐 해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재미가 있으면은, 그리고 보람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은 명예퇴직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로 시점을 보고 있고요. 물론 정년까지 보장된 직장이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한다면은 더 많은 연금과 더 많은 월급과 안정된 생활이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검증된 인간관계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안정된 소득이라든지, 안정된 소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꾸준하게 안정된 소득은 경제적으로 장래를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들쑥날쑥하게 한 돈보다 적지만 꾸준하고 안정된 소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명예퇴직을 하는 그 시점이 40대 중반이죠. 그때가 마지막 삶에 전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일상에 타성에 젖어서 이 생활을, 이 생활도 만만치가 않죠. 하루하루 직장 생활이 쉬운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만만치가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다 보면 나이가 50대 초반 중반이 되고 더 50대 중반만 돼도 다른 생각을 할 에너지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나이가 돼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삶을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에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퇴직을 해서 자기 일을 장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자기 일을 함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은 퇴사를 하던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혹은 옆 사람도 그렇게 하고 뭐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렇게 해라고 가르쳤으니까 라는 거는 성인이 한참 지난 지금 30대 40대에 생각할 법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니체도 같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낙타에서 사자로 돼야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낙타에서 주도적이고 자기 생각을 가진 사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니체뿐만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주체적인 삶, 주도적인 삶, 그리고 개성을 가진 삶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흔히 하는 말들이죠. 내가 나를 믿어줘야 할 때가 언제인가. 그 시기가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루하루 충만하게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고 무겁다고 해도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개성 있는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나로 살았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저는 제 자녀들에게, 농촌유학을 갖춰온 제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농촌유학을 선택하게 된 4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마지막 이유는 개성, 주도성, 주체성, 소명, 이런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희 주진이와의 농촌 저충우돌 농촌 유학 생활을 영상에서 담아서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3번째 건강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담배, 커피, 스마트폰 같은 중독을 다 끊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알코올 중독센터를 갔었거든요. 담배는 끊은 지 이미 뭐 15년이 되는 것 같고, 술도 올해가 6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독에서, 그러니까 도파민 혹은 중독에 관한 부분은 또 찬찬히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